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뉴스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투자에 상상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트럼프 연설 이후 비트코인이 다소 부자연스럽게 떨어진 이유를 제가 소설처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호재 뒤에 당연히 떨어지겠거니 하면서 트럼프 연설 뒤에 이렇게 떨어졌던 걸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1시간 봉, 비트코인 1시간 봉 차트로 한번 되새겨 보니까 야, 이거 조금 수상한 느낌이 나는데 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아시겠지만 7월 28일에 이제 비트코인 세계 최대의 컨퍼런스 마지막 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이 그 기대감으로 계속 사전에 이미 많이 올랐던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트럼프 연설이 다가오고 또 28일 당시 새벽 4시쯤에 나오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거의 1시간 정도 지각을 했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막상 연설하는 당시 이게 그때 당시 1시간 봉인데요.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하락이 크게 나오면서 마치 뭐 세계 최대의 잔칫날에 뭔가 뭐 하락이 나오면서 뭐 잔칫날에 뭐 먹을 거 없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끝이 나는 듯 했지만 또 말미에 가서 비트코인을 뭐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넣겠다. 비트코인 절대 안 팔 것이다. 뭐 겐슬러 자르겠다. 여러 가지 발언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다시 쭉 떨어졌는데 이렇게만 하고 끝났으면 제가 이거를 영상 주제로 삼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뒤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또 나름 의미 있는 상승이 쭉 나왔었죠. 그래서 불과 뭐 이틀도 안 돼서 7월 29일 밤 10시경에 드디어 비트코인이 그래도 의미 있는 7만 불에 안착을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약 1억 원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의미가 있는 가격인데요. 그 이유가 한국은 1억 원이지만 그들은 전 사이클에 전 고점이 한 6만 9천 불 정도 됐기 때문에 7만 불 돌파는 다들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7만 불에 도착하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쭈루루루 미끄러지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좀 수상한데 이렇게 오르려고 하면 잔칫날에 떨어지고 7만 불 의미 있는 숫자가 있었는데 또 떨어지고 그것도 트럼프가 지금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비트코인 안 팔겠다 외친 지 이틀도 채 되지 않아서 면전에서 이렇게 누군가 지금 떨어뜨리고 매도를 했으니까 떨어졌겠죠. 야, 이거 뭔가 수상하다. 자, 다시 한번 잔칫날 재뿌리기 그리고 트럼프가 안 팔겠소 얘기를 하자마자 이틀도 안 돼서 누가 이렇게 팔았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범인을 찾아보는 게 이번 영상의 목표인데요. 뭐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뉴스들이 뜨니까요.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근데 우연찮게도 그 범인으로 지목되는 분들이 또 마운트 곡스의 이체와 함께 미국 정부의 이체가 겹쳤다. 그날 새벽에 겹친 거죠. 미국 정부도 이체를 했고 마운트 곡스도 소액으로 겹쳤고 만약에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으면 이들도 분명히 이체를 하면서 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밤 10시경에 비트코인이 7만 불을 회복을 하면서 6월 10일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역사적인 고점을 찍었다고 하자마자, 정말 하자마자입니다. 이제 당시 1시 반에 뜨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이 미국 정부의 이체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실크로드로부터 압수한 29,800개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로 보냈었죠. 이게 팔려고 한 건지 아니면 겁주려고 한 건지 뭐 커스터디 서비스를 맡기려고 하는 것 같진 모르지만 굳이 7만 불 이때 시점에 딱 맞춰서 이채놀이를 시작했다는 거죠. 마치 트럼프의 효과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그 발언들은요. 정말 전 세계 뉴스에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그냥 주류 언론에 많이 효과가 나왔었죠. 아, 비트코인 뭐가 사야 되나? 이런 이제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 와중에 비트코인마저도 7만 불에 도착했다. 자, 추가 상승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누군가 의도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연도 겹치면 뭐 필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때마침 마운트 곡수가 비록 소액이긴 하지만
0.02개의 비트코인을 이체놀이를 통해서 이제 또 겁을 뭐 미약하지만 도와준 게 아닌가. 나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누가 했을까? 이쯤에서 한번 생각나는 분 계실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잔칫날에 재뿌린 분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면요. 이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21년도만 하더라도 글을 훨씬 많이 썼었죠. 21년도 9월 달에 제가 썼던 뭐 소설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추측을 하는 건데요. 상상력을 발휘하는 건데 이때 당시 썼던 소설 중에 한 구절이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축제날 누가 언제 재뿌렸을까요? 바로 21년 9월 7일이었습니다. 엘살바도르라는 그래도 작은 이제 나라긴 하지만 이 나라가 뜬금없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겠다고 하면서 선언을 한 날이었습니다. 나름 엘살바도르에게는 뭐 축제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야심차게 이제 뭐 생일을 맞이하는 뭐 이런 느낌의 날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9월 7일 날 비트코인은 그래도 나름 덩치가 크고 상승세 지금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21년 9월이면. 근데 최대 10%까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누군가 죄를 뿌렸는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저는 이들을 IMF 등 금융 세력으로 좀 추측을 했었고요. 이들이 돈을 풀어서 비트코인 결제를 반대하고 뭐 시위를 시키고 시위대가 막 등장을 해서 뭐 ATM기 부수고 막 했었잖아요. 또 지갑, 치보라는 지갑이 있었는데 뭐 다운로드 하는데 먹통이 됐다. 뭐 수많은 이런 안 좋은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야, 이거 누군가가 의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성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때 앞뒤로 21년 9월 앞뒤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21년 6월 달에도 IMF와 월드뱅크가 비트코인 화폐 채택하려는 엘살바도르에 반대하겠다. 왜냐면 이제 이 9월 7일에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거고요. 그 전부터 부켈레 대통령은 트위터에 계속 비트코인이 미래다 뭐 하면서 계속 찬양론을 뭐 이런 뉘앙스의 글을 계속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IMF가 정말 불안했겠죠. 월드뱅크도 그렇고 BIS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역시 당시 6월 달에 최고로 위험한 자산이다. 뭐 비트코인 경고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또 나름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년 11월 19일 FTX 사태 터지고 거의 직후입니다. 정말 이번 사이클에 가장 하락했던 굉장히 공포 중에 공포였던 시기에 906억의 쪽박을 내고도 지금 나라 돈으로 도박을 하고 사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수백 개 퍼다 날라졌던 거 기억나시죠? 부도 위기다 하면서 엘살바도르가 이제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댓글들 자체도요. 야, 이건 좀 너무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게 당연히 지배적이었겠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뭐 쪽박이 나왔으니 부도 위기라고 하니까 뭐 그럴 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21년 9월 7일 당시 나름 축제날이었는데 당시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기억나시겠지만 21년도는 21년 4월에 여기는 안 보이지만 큰 상승이 나왔었고요. 10월, 11월에 또 한 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비트코인이 크게 올랐다가 쭉 떨어지면서 이때 부담이 맞고 한 두 달에서 세 달간 재미없게 뭐 비트코인만 해도 반토막이 훨씬 넘게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이때 즈음에서 이때도 컨퍼런스가 이제 올라가는 시초점이 됐었죠. 뭐 일론 머스크다, 캐시우드다, 잭 도시다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열띤 토론을 벌이면서 이때부터 막 뭐 테슬라 나오고 뭐 일론 머스크 얘기 나오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상황에 요게 9월 7일 제가 생생히 기억을 납니다. 왜냐면 글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요. 21년도 부담임 이후에 지금 크게 올라가고 있을 때 지금 찬물이 나름 끼얹어졌잖아요. 이게 아마도 뭐 그들이라 칭하겠습니다. 그들이 제2의 엘살바도르, 제3의 엘살바도르를 저지하고 상승세를 막기 위해서 찬물을 뿌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엘살바도르 뒤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법정화폐로 비트코인 채택했습니다. 비록 임팩트가 없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긴 하지만 그리고 이건 잘 모르지만 한 번 또 재를 뿌린 다음에 서야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이 나와줬었죠. 한번 복습을 다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당시 상황은요. 비트코인이 10%나 폭락을 했던 상황에
정말 시위대 데모하고 뭐 ATM기 비트코인 ATM기 부수고 뭐 지갑이 마비됐다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도배가 됐었거든요. 당연히 사람들은 저런 거 왜 했어? 아, 이 정말 정신 나간 뭐 젊은 대통령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전 세계 사람들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번 사진이나 기사를 가만히 보시면 의문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마치 누가 나눠준 듯한 티를 잘 입고 있습니다. 뭐 요거까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샀다고 칩시다. 근데요. 자, 가방이 있거든요. 지금 인증 사진을 찍으면서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가방? 일반인이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나눠주지 않고서야.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가만히 보시면요. 한 분의 포커 페이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웃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분만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다소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분 보세요. 지금 입은 가렸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마치 누군가 돈을 줘가지고 인증사진을 찍는 듯한 인상을 저는 강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소설일 수 있어요. 이분 보실까요? 웃을까 말까 하는 모나리자의 웃음 보이시나요? 저는 정말 이걸 보면서 이게 웃는 건지 뭐 참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보더라도 눈이 웃고 있습니다. 아, 뭐, 이런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돈을 받은 사람들의 웃음까지는 이 사람이 지울 수가 없었구나. 인증사진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죠. 뭐 소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비트코인 ATM기를 이제 인프라를 확충시켜야 되니까요. 법정 화폐니까. 많이 설치를 해놨는데 다 시위대가 이제 부숴버렸다. 뭐 대대적으로 막 전체 국민 75%가 반대하는데 지금 이러고 있다 하면서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이거 한 1000명 정도 참고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지갑, 치보라는 게 이제 불통이 됐다. 근데 이것도 가만히 이제 사진이나 글을 읽어보시면 약간 이상한 게 보이실 겁니다. 비트코인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전자지갑, 치보에 다운로드가 안 된 것도 시위를 부추겼다.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75%가 반대를 하고요. 이렇게 반대 막 부수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지갑에 지금 사람들이 몰려서 이게 다운로드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치보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가 목통이 됐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비트코인을 당시에 30불 정도를 전 국민에게 뿌렸습니다. 30불이면 한 37,000원 정도 되죠. 이거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렸구나. 반대를 하는데 몰렸다. 글쎄요, 저는 그냥 넘어가기엔 여러 가지 단서가 이거 누군가 힘을 실은 게 아닌구나, 힘을 실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점이 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인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뉴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반정부 시비에 비트코인을 반대할까? 부켈레 대통령이 인기가 많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지금 독재자 논란이 있습니다. 헌법도 뜯어 고치면서 뭐 재선에 성공을 했었죠. 부켈레 대통령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그건 뭐 이 영상의 주제는 아니고요. 재선에 일단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성공을 했는데 이들이 인기 있고 지지하는 대통령에게 왜 반정부 시위를 하고 비트코인을 반대했을까?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 부켈레 대통령은 21년도 그 9월 즈음에 인기를 얻었던 게 아니라요. 19년도부터 인기를 얻었습니다. 뭘로 얻었을까요? 아마 한 번쯤 보셨을 텐데 19년 정권 집권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갱단을 그냥 인정사정 없이 소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의미 있는 이제 사진 이런 거 아마 기사에서 보셨던 기억 날 텐데요. 그리고 22년 3월에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잡아 넣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굉장히 좁은 데서 마치 지옥철, 지하철 타는 그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인권 없이 사는 거거든요. 범죄자들이. 비상사태로 7.5만 명을 그냥 다 체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제 초대형 감옥에 2,000명을 뭐 두 번째 수감을 했을 당시에 법무부 장관, 공공안전부 장관이 그들은 결코 우리 사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뭐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실 수는 있겠지만 후진국일수록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일수록 그냥 갱단이 왕입니다. 경찰보다 위에 있어요. 뭐 아무리 독재자고 뭐고 일단 내가 안전하게 사는 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젊은 대통령이 와가지고 싹 다 잡아들이고 뭐 인권 이 사람들은 없다고 하면서 절대로 우리 사회로 못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는데 인기가 없을 수가 없다.
이게 19년도부터였다는 겁니다. 원래부터가 인기가 있었는데 21년도에 잠깐 반대했다가 그 뒤로 다시 인기를 얻어서 재선을 얻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때 당시 부켈레가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 인권보다 중요한가? 뭐 엄청난 뭐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치안이 안정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식품 물가. 인플레 국가들은 먹을 게 정말 계속 올라가니까 먹고 사는 게 걱정인 나라에서 식품으로 장난치면 시장 교란하면 갱단을 소탕하듯 처벌할 것이다. 이거 장난을 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인기가 높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법정화폐를 막으려는 또는 추가 상승을 상승장에서 막으려는 누군가들의 의도적인 소행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시행했던 게 걸리면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최근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비슷한 사례여서 다시 소개를 해드리면요. 자, 대선을 앞두고 국채 시장을 조작했다. 지금 발칵 뒤집혔다. 이게 그냥 썰이 아닙니다. 보고서를 통해서 나온 정식적인 이의 제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드슨 베이 캐피탈이라는 곳이요. 헤지펀드인데요. 헤지펀드는 뭐 금리 인상이나 뭐 환율이다, 뭐 코인이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위아래로 베팅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이 친구들이 보니까 이 돈 버는데 누가 지금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 항상 주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미약한 미세한 차이를 잡아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제니 렐런 재무부 장관이 단기 채권 비중을 보통은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15에서 20% 정도를 유지하세요.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단기 채권 발행을 늘렸다. 약 22%로 약간 높였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제 발칵 뒤집힐 정도로 얘기냐? 제가 좀 어렵지만 짧게 요약을 해보면요. 자, 단기채 비중이 지금 늘었다고 했잖아요. 15에서 20 해야 되는데 22로 갔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채권이 있으면 단기채, 중기채, 뭐 장기채가 있겠죠. 근데 당연히 장기채는 뭐 30년짜리 뭐 이런 거 개인들이 모기지할 때 쓰는 그게 이제 30년짜리 장기채거든요. 근데 장기채는 당연히 오래 가져가니까 만기까지 많이 남았으니까 고금리를 줍니다. 근데 단기채를 많이 발행했다는 건 상대적으로 뭐 고금리인 장기채를 많이 안 찍었다는 얘기겠죠. 고금리를 안 찍고 저금리 단기채를 많이 발행했다. 금리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현재적으로 보면 금리가 인하되는 것 같은 착시 효과가 나온다.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요. 그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오르려고 하면 아까 그 비트코인 떨어지듯이 툭 떨어지고 오르려고 하면 툭 떨어지고 이게 너무 자주 보이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의심적인 눈초리를 가지고 계속 이것만 째려보는 분들이 이거 문제 있다 하면서 정식 보고서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리가 인하되면서 슈가 하이라고 했었죠. 약간 뭐 설탕을 먹은 것처럼 좋아지겠지만 뒤에는 언젠가 고금리 장기채를 이제 찍어내야겠죠. 뒤로 밀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오면 고금리 채권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인데요. 제니 델런 당연히 그런 전략 논의한 적도 없고 뭐 처음 들어보고 100% 사실이 아니면 뭐 계속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뭐 아니라고 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그럼에도 그들이 비트코인을 괴롭힐 카드나 기간은 사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BIS가 그냥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암호화폐 보유한 은행을 대상으로 새로운 요구 발표했다. 그냥 요약을 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이거 못 막을 것 같으니까 좀 조금만 사. 자꾸 지금 퍼센티지 가지고 예전에 1%라 그랬다가 2%라 그랬다가 또 뭐 단일 암호화폐는 전체 보조금의 5% 예전에 한번 복잡하게 말씀드렸었죠. 쉽게 말하면 퍼센티지 가지고 장난치면서 조금만 사라. 그리고 좀만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25년 1월에 은행들이 갖고 있는 코인 보유 공개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왜 26년으로 미뤘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25년 1월 달은요. 불장에 거의 중간에 있을 뭐 상승세에 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JP 모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친구들이 뭐 비트코인 들고 있네, 리플 들고 있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약간 옹호를 느끼겠죠. 그래서
하락장이 적어도 시작될 걸로 예상되는 26년 1월로 미루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결론은 조금만 샀으면 좋겠다. 그리고 IMF도 올해 4월에 보셨겠지만 이제는 막을 수 없구나. 그렇게 뭐 사기네 위험하네 얘기를 했지만 비트코인은 글로벌 불확실성을 해지하는 역할을 한다. 어쩔 수 없구나. 대신에 주의해서 쓰세요. 분명히 엘살바도르에 했던 얘기입니다. 원래는 막 뭐 대출했던 돈 다 갚아라든지 막 이렇게 협박을 하다가 결국 주의해서 쓰세요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블룸버그의 그 제이미 코츠라는 애널리스트가 일부 국가들은 뭐 트럼프가 뭐 되든 해리스가 되든 어떤 상황이 오든지 이미 대차 대조표에 이미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높다. 특히나 비트코인 채굴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더더욱 그럴 것이다. 제2의, 제3의 엘살바도르가 올해 안에 있을 것이다. 저번에 폴리마켓에서 예상한 결과 보여드렸었죠. 그때 당시 48%가 이제 올해 안에 제2의, 제3의 엘살바도르 나온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도 이미 나왔었죠. 그리고 역시 최근에 7월 30일 기사였는데요. 이제 바이낸스에서 1만 명을 대상으로 남미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약 50.3%가 암호화폐를 장기 투자 수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마운트곡스 물량도 이제는 10년 동안 묵은 거 거의 상환 시작을 하고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ETF가 나온 마당에 어떻게 코인의 대량 채택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메이저 알트코인까지는 막을 단계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24년의 모든 큰 조정은 편안히 사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